안녕하세요. 부버치 김현민 기자입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들은 물론 BBC와 스카이 스포츠 같은 방송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토트넘이 셀틱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을 앞두고 있다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슬롯 감독이라던가 나게스만이라던가 협상 과정에서 어그러진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임이 유력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현지 보도들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국이죠. 스카이 스포츠에서 셀틱이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의 대화를 허락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셀틱은 전 레스터시티 감독이죠. 레스터시티 부임하기 이전에는 셀틱을 성공적으로 지도했었던, 하지만 떠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브랜던 로저스, 그리고 또 이제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인 제시 마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저스가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도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감독직에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인즉슨 토트넘과 셀틱 사이에 협상만 마무리가 되면은 포스테코글루가 새 토트넘 감독을 부임하게 된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적 전문 기자로 유명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도 히어리고를 아예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의 새 감독이 될 것이다. 히어리고 한 다음에 양측 사이에서 2년 계약 플러스 1년 옵션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신호가 켜졌고 셀틱과 보상금 문제만 해결되면 오피셜이 뜰 거라고 적은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영국 타블로이드죠. 최다부스 판매를 자랑하는 더선에서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려면은 셀틱 측에 5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70억이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매체들마다 500만 파운드 미만이라고 보도하는 매체들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이 어쨌건 간에 500만 파운드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약이 이번 시즌까지긴 한데요. 근데 이미 셀틱하고 재계약에 합의를 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계약서에 사인은 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를 데려오려면 500만 파운드의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더선에서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감독에 부임하게 된다면은 본인 사단에 있는 그 셀틱 코칭팀인 존 케네디와 게빈 스트라칸 그리고 그렉 왈라스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셀틱은 현재 이 코칭 스태프와 관련해서도 토트넘과 보상금과 관련한 조율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적은 겁니다.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 사이에 그 마지막 허들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언급한 존 케네디는 누구인가? 존 케네디는 그 셀틱 유스 출신으로 프로 데뷔해가지고 쭉 셀틱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오다가요. 부상으로 다소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한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셀틱에서 17세 이하 코치, 그리고 스카우트, 20세 이하 코치, 그리고 유스팀 감독을 거쳐서 현재 그 셀틱 수석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오랜 기간 셀틱에 있었던 셀틱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노리치에서 반년을 임대로 뛴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 전임 감독이었던 닐 레논이 경질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 셀틱에서 임시 감독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게빈 스트라카는 누구냐면요. 그 에버딘과 맨유, 리즈 유나이티드 등에서 뛰었던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였던 고든 스트라칸의 아들입니다. 그 고든 스트라칸은 선수 은퇴 후에는 코벤트리 시티와 사우스햄튼, 그리고 셀틱, 미드스브러,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팀 감독직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특히 이제 맨유에서 선수 뛰었을 때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었기 때문에 퍼기 아이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특히 이제 사우스햄튼하고 셀틱에서는 나름 성공적인 지도자 경력을 이어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드스브러하고 스코틀랜드 대표팀 감독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었고, 현재는 그 셀틱
자문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 위대했던 고든 스트라칸의 아들인 게빈 스트라칸은 피터보로 18세 이하 감독을 시작으로 피터보로 수석 코치, 일캐스톤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고요. 이후 돈캐스터 로버스 수석 코치와 피터보로 수석 코치를 거쳐서 2020년 6월부터 셀틱 수석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포스테코글루가 셀틱 감독직을 수행하기 1년 전부터 셀틱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렉 왈라스는 누구냐면요. 사진에 있는 두 명의 인물 중에 오른쪽에 그 검은 머리의 인물로 전력 분석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 보도상으로도 딱히 내용들이 나온 건 없고 그냥 전력 분석관이라고만 소개가 나와 있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에서 첼시와 토트넘을 전담 취재하고 있는 맨로 기자가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과 관련한 기사를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포스테코글루가 선수단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토트넘이 최소 7명의 선수를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사우디 이적이 유력시 되고 있는 주장 우고 요리스를 비롯해 페리시치는 판매할 거라고 합니다. 이 둘은 무조건 판매 대상이라고 하고요. 단주마와 랑글레는 임대 복귀시킬 거라고 하고요. 현재 임대 떠나 있는 로세스와 레길론 그리고 윙크스는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요리스, 페리시치, 단주마, 랑글레, 로세소, 레길론, 윙크스 이렇게 7명이 정리 대상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하고 다이어 같은 경우는 토트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금액의 이적 제의가 온다면은 그러면 판매도 가능한 대상. 다만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인 판매 대상은 아니라고 해요. 좋은 제의가 오면은 판매도 가능하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은돈벨레 같은 경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번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기량 같은 것들을 체크해보고 다음 시즌 플랜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해리 케인 같은 경우 토트넘은 케인을 팔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1억 파운드의 이적 제의가 있다면은 결국은 떠나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포스테코글루를 토트넘이 차기 감독으로 선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단 리빌딩에 강점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특히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트워크도 상당히 잘 갖춰놓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각지의 선수들을 많이 파악을 해놓고 있고 많이 이제 그 정보들도 입수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셀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던 2021-22 시즌 이게 그 여름 이적 시장만 놓고 본 건데요. 정말 대대적인 선수 정리 및 영입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선수들을 정리한 거고요. 왼쪽이 이제 선수들을 영입한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는 후르아시 쿄코랑 스타펠트 그리고 아바다, 유라노비치, 자쿠마키스, 조하트, 조타 그리고 카터 피커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주전후 중용됐던 인물들이죠. 자쿠마키스 같은 경우는 오영규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적시켰고 또 이제 유라노비치는 월드컵에서 떡상하면서 우니온 베를린으로 이적했지만은 이 두 명 제외하면은 후루아시, 스타펠트, 아바다, 조하트, 조타, 그리고 카터비커스 이 6명의 선수 모두 현재 셀틱에서 주전후 뛰고 있죠. 심지어 20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선수 판매와 영입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영입한 선수 중에서는 오라일리, 하타테, 이데구치, 그리고 이제 마에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오라일리, 하타테, 마에다는 전부 주전후 뛰는 선수죠. 그러면은 현재 2021-22 시즌 기간에 영입한 선수 중에 9명이 이번 시즌 셀틱에서 주전후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23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선수 정리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여기 위에 그 조타라던가 카타비커스라던가 그리고 마에다 같은 경우는 임대로 데려왔다가 완전 영입시킨 케이스니까 영입 선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 외에 이제 영입한 선수들은 그냥 뎁스 강화 차원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겨울 이적 시장에 와가지고 선수 보강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쿠마키스와 유라노비치가 겨울에 떠나면서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영규와 존스톤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바야시와 이와타를 추가적으로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 그 로리앙에서 임대로 데려온 옌츠가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존스톤도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즉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고 2년 사이에 영입한 선수들이 대부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백업 선수들까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이 중용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선수단의 몸값 상승 그래프인 건데요. 카터비커스가 900만 유로가 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타가 850만 유로, 그리고 후루아시가 700만 유로, 오라일리가 660만 유로, 하타테가 570만 유로, 마에다가 490만 유로, 아바다가 400만 유로, 존스톤이 400만 유로, 그렉 테일러가 400만 유로, 그리고 스타펠드가 300만 유로의 몸값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영입하지 않은 선수는 그렉 테일러 딱 한 명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영입 선수들이에요. 포스테코글루가 나름 그래도 선수들의 성장도 셀틱에선 잘 이끌어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선수들의 몸값 상승을 이끌어냈고, 특히 영입한 선수들을 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뭐 데일리 메일에서는 포스테코글루가 케인이 떠나면은 에즈자인 후루아시를 데려온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후루아시가 케인과는 스타일 자체도 다른데다가요. 거기다 후루아시는 저는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프리미어리그와는 맞지 않는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본 대표팀조차도 후루아시를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마에다를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최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던 거였는데, 프리미어리그는 가장 몸싸움을 요구하는 리그잖아요. 즉 후루아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후루아시를 영입한다면 그거는 슈퍼초코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서 골을 넣는 능력 자체는 있으니까요. 어쨌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선수단의 대대적인 정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페예노르트의 슬롯 감독이 토트넘 감독에 부임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때도 똑같이 흘러나왔던 거였죠. 즉 토트넘이 나겔스만이라던가 엘리케 같은 네임드 감독들이 아닌 슬롯서님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포스테코글루로 가는 거는 팀 리빌딩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의 단점 중 하나는 급진적인 팀 리빌딩으로 인해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 그 셀틱 감독에 부임하고 첫 7경기에서 3승 1무 3패로 6위로 시작을 했었어요. 무려 3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긴 했었지만요. 초반에는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문제는 토트넘이 이걸 기다려줄 수 있냐는 거죠. 거기다가 셀틱은 스코틀랜드에서 독보적인 강한 전력을 구축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주춤하더라도 빨리 그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지닌 팀이지만은 토트넘은 그렇지 않잖아요. 토트넘의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현 시점에서 아무리 좋게 봐도 8위에서 10위권 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케인이 떠난다면은 10위도 안 될 만한 전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해서 대대적인 리빌딩을 단행한다면은 시즌 초에 상당히 흔들릴 위험성이 있고,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과연 토트넘 보드진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로 기자가 또 다른 내용으로 적은 게 어떤 거냐면요.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하게 된다면은 레비 회장 체제에서 토트넘 역대 11번째 정식 감독이라고 한 거예요. 임시 감독들은 빼는 겁니다. 11번째 정식 감독인데, 이전 10명의 정식 감독들이 개인 커리어에서 총 62회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사이에 토트넘이 기록한 우승은 2007-08 시즌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지도했을 당시 리그컵 우승이 유일하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가세하면은 역대 토트넘 감독들의 개인 통산 우승이
76회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역대 14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었으니까요.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우승 경력은 오른쪽에 제가 남겨놨고요. 근데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전 셀틱 같은 경우는 2위에 거치면서 우승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셀틱이 9시즌 연속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3년이 나뉘는 이유가요. 그 전까지는 그냥 풀리그 스테이지였다가 2013년부터 K리그 형태의 플레이오프가 도입이 됐기 때문이죠. 풀리그로 12개 팀이 일단 경기들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이 나뉘어서 스플리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나머지 경기들을 플레이오프 형태로 치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20-21 시즌 셀틱이 준우승에 그쳤는데요.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이끌었던 레인저스가 32승 6무 무패 우승을 달성을 했었고요. 그 시점에 이제 레인저스와 셀틱의 승점 차는 무려 25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유럽 감독 경력이라고는 그리스 2부 리그 감독이 전부였던, 그 외에는 호주와 일본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포스테코글루가 부임을 하자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J리그에서 온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리고 심지어 UEFA 감독 라이센스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크리스마스 전에 경질될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성공한 케이스인 건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도메스틱 트래블이라고 하죠. 리그와 FA컵 그리고 리그컵 우승을 달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FA컵 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부임했을 때 들었던 농담들은 장난치지 말아였다. 하지만은 셀틱 팬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줬기에 내가 이러한 성과들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쨌건 그 셀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리그 2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그컵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FA컵 우승까지 차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는 셀틱 감독 역대 5번째로 도메스틱 트래블, 자국 리그, 그리고 리그컵, 그리고 자국 FA컵 이렇게 3가지 대회 우승을 차지했을 때 붙이는 명칭인데요.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스테인 같은 경우는 축구사 역대 최초의 도메스틱 트래블 말고요. 전체 트래블을 달성한 인물로 유명하죠. 1966-67 시즌에 유러피언컵, 챔피언스리그 전신이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리그, 그리고 FA컵까지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때 리그컵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4관왕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조크 스테인이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크 스테인 같은 경우는 1968-69 시즌에도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오니엘 감독이 2001 시즌에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었고요. 또 이제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2016-17 시즌과 2017-18 시즌에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고요. 닐 레넌 감독이 2018-19 시즌과 2019-20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셀틱 역대로 놓고 보더라도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한 게 딱 8시즌이 전부예요. 이 중에 5번이 2016-17 시즌부터 2022-23 시즌까지 7시즌 사이에 있었거든요. 7시즌 사이에 5번의 도메스틱 트래블이 있었다. 이거는 약간은 조금 저평가할 요소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저스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셀틱 감독직을 오래 맡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성공적으로 셀틱을 이끌었던 2명이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둘의 성적을 비교해보면은 로저스는 169경기를 지도하면서 경기당 승점 2.23점, 그리고 승률은 70%, 그리고 우승 트로피는 7개를 달성을 했고요. 포스테코글루는 112경기를 지도하면서 경기당 평점 2.3점, 그리고 승률 73%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승점과 이제 그 승률만 놓고 보면은 포스테코글루가 로저스보다도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특징은 공격 축구를 선호한다는 건데요. 이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셀틱이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무려 114골을 넣었거든요. 셀틱 구단을 넘어서 스코틀랜드 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 신기록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포스테코글루의 특징은 상당히 강한 압박을 구사한다라는 데에 있는데요. 일단 뭐 요코하마 시절에도 PPDA 이게 그 압박 개수인 건데요. 9.4로 가장 압박 개수가 높았던 팀이에요. 수치는 가장 낮은데 이게 낮을수록 높은 거에 해당하거든요. 그 압박 강도가 가장 강했던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셀틱에서도 9.2로 가장 낮고요. 가장 압박 강도가 강한 팀이고요. 그 요코하마 시절에 압박 횟수가 1319회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제 요코하마에서 2년 6개월 동안 팀을 지도하면서 하이 턴오버에 이은 슈팅 마무리가 124회로 가장 많았는데요. 셀틱에서도 이게 2021-22 시즌 2월까지의 기록이었던 거였는데요. 하이 턴오버,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실수 유발한 이후에 슈팅이 38회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셀틱의 수비 라인 위치 자체가 본인들의 골대 기준으로 43.4m로 가장 그 수비 라인이 높았던 팀이에요. 즉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축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감독 부임하고 100경기 기준으로 21세기 셀틱 감독들의 기록 비교인 건데요. 가장 성적이 좋았던 거는 마틴 오닐이에요. 100경기에서 80승 9무 11패로 가장 많은 승점을 올렸는데요. 네일 레논이 1차 이제 그 셀틱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을 때 100경기 74승 12무 14패로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100경기 74승 10무 16패를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같은 경우는 인상적인 기록이 253골로 100경기 기준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는 데 있습니다. 거의 독보적으로 많은 골 기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골득실 같은 경우는 플러스 160으로 마틴 오릴의 플러스 170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점 같은 경우는 93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가장 실점도 많다는 거는 포스테코글루의 명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비 회장은 분명 공격 축구를 선호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을 선임시킬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토트넘이 최근 무리뉴, 누누, 그리고 콘테까지 수비적인 감독들이 지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급격한 전술 변화가 팀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앞에 것들 종합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뭐 전술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후스코드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세트피스 수비는 상당히 강해요. 득점 찬스 마무리에 강하고, 그리고 측면 공격을 선호하고, 중거리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고, 점유하는 축구를 하고, 숏패스를 하고,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걸 좋아하고, 그 왼쪽 측면으로 공격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베스트 11 로테이션을 좀 돌리고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단점은 기술적인 선수를 수비하는 데 단점이 있고, 또 이제 리드를 지켜내는 데 단점이 있고, 또 이제 공중볼의 경합에 약점이 있고, 개개인의 실수를 피하는 데 약점이 있고, 그리고 상대가 공격 찬스를 크리에이팅 하는 데 있어서의 막아내는 데 매우 약점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공격에는 강점이 있지만 수비에는 약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는데요. 왼쪽이 이제 그 레인저스하고의 리그컵 결승전이고요. 오른쪽이 이번 그 인버네스와의 FA컵 결승전인데요. 제가 그 리그컵 결승전과 이제 FA컵 결승전을 동시에 넣은 이유가요, 센터백 때문인 건데요. 원래 그 셀틱의 센터백은 카터 비커스와 스타펠트가 맡고 있는데요. 참고로 카터 비커스는 원래 토트넘 유스 출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토트넘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셀틱으로 이적한 케이스인데, 토트넘에서는 오른쪽 풀백도 소화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183으로 키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래 키 큰 선수를 그렇게 뭐 굳이 중용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도리어 많은 커버 범위를 자랑하는 선수, 그리고 이제 뭐 측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를 중용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카터 비커스를 센터백으로 중용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키가 크지 않은 후르아시를 최전방 원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카터 비커스가 부상으로 FA컵 결승전에 빠졌는데, 카터 비커스가 빠지자 이제 센터백으로 나온 선수가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와타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통적인 의미의 센터백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볼 잘 차고 활동 범위 넓고 커버 범위 넓은 선수를 센터백으로 중용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예상 포메이션을 놓고 보면요, 현재 있는 선수들로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한 정리 대상이라는 선수들은 뺀 건데요. 뭐 페리시치 같은 선수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현재 있는 선수들로 놓고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케인이 떠나지 않는다면 케인 원톱에 손흥민과 클루세스키가 좌우 윙으로 설 걸로 보이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드필더 2명을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랑 파페사르를 조금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입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드필더는. 그리고 호이비에르나 비수마처럼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가 이제 풀백 앞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좌우 풀백은 우도지와 프로 같은 공격적인 선수들을 활용할 걸로 보이고요. 중앙 수비수로 로얄을 조금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어나 벤 데이비스도 판매 가능 대상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건 이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뭐 골키퍼도 보강이 필요하죠. 요리스가 떠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쪽에서도 무조건적인 영입이 필요하죠. 만약에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한다면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뛸 수 있고 아니면 뭐 측면 공격수를 보강할 수도 있고요. 미드필더도 무조건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공격적인 미드필더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비 쪽도 센터백 보강은 필요하죠. 특히 만약에 이탈 선수가 있다면요. 그리고 로얄이 오른쪽 풀백으로 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영입이 없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분명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은 리스크가 있는 선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히 토트넘 팬들이 현지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엘리케라던가 나겔스만이라던가 아모림이라던가 더 검증된 감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고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감독 시절처럼 그때도 이제 부임 당시에는 많은 비아냥과 많은 조롱과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걸 이겨냈던 것처럼 만약에 토트넘에 부임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이런 조롱이나 우려들을 다 이겨내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